건설업TV 권부장입니다. 기술능력 관련 서류는 다른 서류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기술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첫 번째는 기술자가 회사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증빙하는 4대 보험 관련 서류가 있을 겁니다. 4대 보험 관련 서류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주로 받는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이 4대 보험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로 기술자가 적법한 자격자인가를 증빙하는 기술자 자격증 혹은 경력수첩이 있습니다.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발급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 등급에 대한 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은 기능사 자격증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력수첩까지는 요구하지 않거든요. 경력수첩을 주로 요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 신청할 때 필요에 따라서 경력수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큐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큐넷이라고 바로 뜨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큐넷이라는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거나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하는 그런 홈페이지죠. 건설기술인협회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고 나오고요. 가장 빠른 건 여기 전화를 하셔갖고 경력수첩을 발급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건설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 기술자 제도는 약간 폐쇄적이었던 게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학력,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제도가 많이 유연성을 갖게 됐죠. 굳이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학력, 경력자도 중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경력관리 안내, 경력관리 제도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세 번째 메뉴인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이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등급별로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 초급은 35점, 중급 55점, 고급 65점, 특급은 75점 이상 받으되고요. 이러한 점수를 역량지수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보시면 역량지수는 자격지수 40점, 학력지수 20점, 경력지수 40점, 교육지수 5점 이렇게 해서 배점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산업기사 이상 따면 바로 초급이었고 대학 학사 이상 졸업을 하면 바로 초급 자격증을 줬어요. 역량지수로 변경이 되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관련학과 학사 이상을 나왔다고 하면 학사 이상은 20점을 받죠.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시면 15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급 자격증이 나와요. 관련학과 학사 아니세요, 초등학교 졸업이다 라고 하셔도 기타 비전공 점수로 해서 기본 10점이 배점됩니다. 산업기사를 따시면 20점이 배점이 돼요. 그럼 벌써 30점을 받을 수가 있죠. 약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나머지 5점을 채운다거나 국가지정기관에서 교육을 180시간 정도면 5점이 되거든요. 그럼 35점을 채워서 초급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이 계산을 하시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툴을 이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역량지수 계산이라고 있죠. 요걸 클릭해 보시면 역량지수 산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력이나 학력 등을 입력하면 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산이 돼서 나와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건축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렇게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정도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력 적용을 누르시면, 그리고 밑에는 경력을 넣는 부분인데 경력을 입력하셔서 계산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어야만 인정이 돼요.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30년, 40년 근무를 하셨더라도 그 회사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라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다 했다고 치고요. 계산하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시공 35점에서 초급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기술 능력 중에서 가장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역시 채용해야 되는 기술인 수를 줄일 수 없을까에 대한 방법이겠죠. 채용해야 되는 기술자 수를 줄이려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중복 특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 기준의 특례 1항을 한번 살펴보시면,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항을 미리 보시는 게 좋은데,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한 개 업종을 이미 등록한 업체가 다른 한 개의 업종을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번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더 요약하자면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하려고 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기술 능력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종류, 같은 등급으로서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 같은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저희 C&M컴퍼니 홈페이지에 공사업 등록, 건설업 등록 페이지로 가보실게요. 예를 들면 토공과 철콘, 지금과 같이 두 개의 업종을 한 번에 신청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 회사에 있는 기술자가 굴삭기 운전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철콘 중에서도 굴삭기 운전이 공동으로 있죠. 한 명에 대해서 이미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중기 운전으로만 2명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철콘에는 기중기 운전이 없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총 4명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행령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한 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죠. 방금같이 토공과 철콘을 신청하실 때는 원래 4명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1명을 줄여서 3명만 준비하시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 2명까지도 된다고 했는데 2명은 안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유일하게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한데, 토건공사업이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둘 다 보유하려고 할 때만 가능하세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명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게 1회에 한정하여 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어떤 사업체든지 단 한 장의 쿠폰만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업종 간 기술 능력 중복 특례를 이미 받았던 하나를 폐업을 하고 다시 그 업종을 등록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우리 회사는 쿠폰을 써버렸기 때문에 업종 간 중복 특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함으로 넘어오시면 2 이상의 주력 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 그 뒤에 말은 업종 간 중복 특례랑 대동소이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전편에서 대업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죠. 2개 이상의 주력 분야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업종 간 중복 특례와 동일하게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는 그리고 1회에 한정하여 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력 분야를 추가적으로 등록을 할 때마다 계속 1명씩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에는 업종 간 중복 특례도 받고 주력 분야 간 중복 특례도 받으면 종합건설보다 상대적으로 기술 인수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문건설에서 약간 유리한 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복 특례를 한번 알아봤고요.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별표 2에 건설업의 등록 기준이라고 있죠. 등록 기준이 쭉 나오게 되는데 비고에서 라 부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토목 분야나 건축 분야 초급 기술자는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 초급 기술자로 1명만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하시면 기술자를 채용하시는데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술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는 나머지 등록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